안녕하세요. 더MC 대표 전천환입니다. 고등학교 빅데이터 R&E 2강 연구 방법론 첫 번째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칠판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촬영에 익숙지 못해서 조금 급하게 진행을 했고 또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잘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연구 방법론의 개념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개념화하고 연구로부터 지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논리입니다. 개념으로 구성된 추상화된 수준의 명제와 변수로 구성된 경험적 수준의 연구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된 수준의 명제 또 경험적 수준의 연구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론 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의 진행 절차는 1단계가 연구 문제의 파악입니다. 연구 문제를 파악하고 2단계가 이런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존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답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가설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존 문헌의 조사 및 분석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기존에는 대부분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설문지를 샘플로 선정된 집단들에게 나누어져서 즉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아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해석 및 이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즉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좀 빠르고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진행 절차입니다. 1단계 연구 문제의 파악입니다. 관찰을 통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연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분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조사해야 될 문헌의 양이 방대해지고 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가설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기존 문헌의 조사 및 분석입니다. 연구 분야에 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이전 연구에 오류가 없었는지 이전 연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연구가설 설정입니다. 연구가설은 미리 내린 연구 결과로서 예측되는 변수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 연구나 문헌 조사에서 한 내용을 토대로 검증 가능한 예상이나 추정을 가설로 설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문장을 우리는 가설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앞 단계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분류하거나 설계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전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통한 측정 및 관측, 여론조사, 실험, 정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쉽게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R&E를 준비하게 된 것도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서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된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의 방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객관성, 체계성, 수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주로 지금까지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대량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결과 해석은 측정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문제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결과를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편의 논문 또는 보고서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과 비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즉 이론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은 권위적인 방법이라든지 아집적 방법,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지식이나 자기의 주장을 이론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권위적 방법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권위에 의존해서 의문을 해결하고 지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유명인들의 말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사회적 선례나 관습, 습관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전통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관은 통찰에 의해 명백한 사실 또는 자명한 진리에 비추어 얻는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방법은 선험적 방법, 인간의 감각을 통한 경험, 직관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적 방법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과학적 지식 형성으로 부정확한 관찰,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꾸며낸 지식, 사후 가설 설정, 자아 개입, 탐구의 조기 종결, 신비화 등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은 논리성, 결정론성, 일반성, 단결성, 구체성, 검증 가능성, 특히 검증 가능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간주관성, 수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은 먼저 과학적 심성입니다. 과학적 심성은 과학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것으로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결정론적 사고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두 번째 특징은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관찰을 할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질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은 보편원리 추구입니다. 보편원리 추구는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한 원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며 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법칙으로 불리게끔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편 법칙을 진술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잠정적인 설명을 제안하고 검증하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은 우수한 사고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대가 관찰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출처는 마이어스와 헨슨의 사회과학을 위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탐색적 연구입니다. 탐색적 연구는 조사 목표나 가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특정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규모나 범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정성적인 연구 기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분야에서 초기에 이루어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연구 문제를 특정하거나 가설을 설정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 현상의 특징이나 진행 과정 또는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해석하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변인을 조작하거나 조건을 통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연구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현상이나 현황들을 파악한 이후에 보다 발전시키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탐색적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빈도 분석을 한다면 이 기술적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거나 비교를 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 분석 방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 전통적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로 이야기하던 것이 인과적 연구입니다. 인과적 연구는 별인간의 관계성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논리적 추론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상 속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삼아서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인과적 연구는 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예측적 연구입니다. 예측적 연구는 특정한 행동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사전에 알게 되는 것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로 연구자들은 상관관계 설계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런 예측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 설계란 상이한 사건, 행동 또는 경험들 간의 통계적인 관계성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출처는 행정학 사전, 상담학 사전, 위키피디아, 마이어스와 헨슨의 사회과학을 위한 연구 방법론 등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관찰입니다. 관찰은 체계적인 사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은 어떤 사건들의 조작적 적인을 통해서 개념화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 또는 그것들의 어떤 특정 수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측정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측정은 따라서 길이, 반응시간, 진행 등의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고 모든 대상에 일관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예측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이 가능해야 하고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시대에 활용되고 있는 연구 도구입니다. 우리는 징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징표는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징표는 수집이나 실시간 연결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정제함으로써 과학기술들의 어떤 발전된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자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자료,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계기의 존재나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유도해내는 방법입니다. 연구자의 목적이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이론적 개념이나 개념 간의 관계 패턴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귀납법에 의한 추론 방법은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조작하여
한 후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사실이 있고 공자는 죽는다, 또 간디는 죽는다라고 하는 다른 사실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 공자, 간디는 죽는다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이론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이미 알려진 개념이나 개념 간의 관계를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일반적인 원리를 근거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지만 주어진 이론을 우리는 개선하고 향상시키며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역적 논리에 의한 추론 방법은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을 한 이후에 유형을 발견해서 임시 결론, 즉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내린 후에 홍길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전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홍길동은 죽는다,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귀납법과 연역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은 관찰과 가설, 이론 두 가지의 관계를 놓고서 살펴보면 먼저 귀납법은 가설이나 이론보다는 관찰을 더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역법은 관찰보다는 가설이나 이론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의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유와 지식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연역법은 선천적 이성을 따릅니다. 귀납법은 후천적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진리 인식 방법에 있어서 연역법은 과학적 논리와 추론에 의합니다. 귀납법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의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합니다. 생활의 적용에 있어서 연역법은 원칙과 공식의 적용을 합니다. 귀납법은 원칙과 공식의 발견을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과 관련해서는 연역법은 전제가 진이면 결론도 진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귀납법은 전제가 진이면 결론은 확률적으로 진, 즉 필연적 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상으로는 연역법은 대륙의 합리론이 있습니다. 귀납법은 영국의 경험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빅데이터 R&E 두 번째 강의 연구방법론 과학적 연구를 마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를 마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해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자연스럽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